아,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냥 큰 거 하나밖에 없어요. DBMS는 DB가 아니다 랑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XMPP랑 그리고 SQL YOG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 거 같은 경우 이거 듀얼 모니터라서 얘가 지금 어디로 숨어버렸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그냥 MySQL을 켜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오시면 XMPP 먼저 하나 켜주시고, 그리고 MySQL 스타트만 눌러 놓은 상태에서 YOG를 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꺼볼게요. 끄면은 이거 구입 이거 누르지 말고 그냥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눌러주시고, 지금 얘가 켜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얘를 끈 상태에서 SQL YOG를 키게 되면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켰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게 날라가요. 이렇게 새 연결은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이전에 써놓은 게 날라가요. 잘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왜?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키고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키고서 이제 이 SQL YOG를 처음에 왔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했던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 이 강의장, 여기 D 강의장이죠. D 강의장에서 DBMS 수업이 이거 말고 쓰는 게 있나? 없을 거라서, 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전하게 XMPP 먼저, 그 다음에 MySQL 스타트 누르신 다음에 SQL YOG를 키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 하던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하던 그거는 다 이 실물 폴더로서 남는다 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서 MySQL 이거 하기 싫어서 여기서 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네, 이 상황이랑은 동일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거랑 여기 논이었던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show data basis 한 다음에 use MySQL,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use MySQL 한 다음에 하면 여기 바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use MySQL 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바뀌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show data basis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싹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그냥 얘네들은 복수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S가 하나 붙은 거고요. 이제 이 녀석들의 하위 목록으로 가보자면은 show tables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show tables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껐다 한번 다시 켜볼게요. 지금 SQL 잠깐만 새 연결로 해야겠다. 지금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show data basis 해주면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다가 show tables라고 해주면은 몰라요. 얘를 뭐라 해요.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선택을 해라 인 거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똑같은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이렇게 문제점이 다 밑에 나와 있는 거고 이를 해결할 단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얘는 no database selected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 이러고 나서 show tables 하면은 다른 애가 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지금 tables in mysql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다른 거 선택한 다음에 show tables 하면은 tables in performance schem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이 뜨는데 얘는 뭐 예시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요 위에 이 놈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인가. 내가 이제 다른 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것도 이제 use mysql 이런 식으로 use를 써도 use라는 명령어를 써도 여기 이 상황에 바뀌잖아요. 직접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tables를 보겠다라고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use로 내가 이제 안쪽을 까보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MySQL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싹 보이고 있죠. 지금 tables in MySQL이니까. 인포메이션 스키마, 뭐 퍼포먼스 스키마, PHP 바이 어드민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MySQL 마리아DB 그러니까 XMPP죠. 결론은 XMPP를 설치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진짜 테스트 데이터라고 봐도 돼요. 연습용.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싹 다 보여줘 인 거고 그 중에서 나는 이거 선택할 거야 인 거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 보고 싶어 라는 거고 좀 직관적이에요. 명령어들이 아닌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들은 테이블 하나하나는 엑셀 파일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엑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MySQL 데이터베이스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테이블이라고 들어있거든요. 좀 글씨가 작은데 테이블을 눌러보시면은 이 상황이랑 같아요. 이걸 그냥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콜럼 스타치, 뭐 콜럼 프리브, db 이벤트 펑션, 뭐 제너럴 로그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얘는. 근데 뭐 얘는 굳이 마우스 쓸 일이 많진 않을 겁니다.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고 명령어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쓰는 거 말고 아까처럼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이름은 일단은 아무거나 사이트 1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 1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보면은 사이트 1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show databases F가 아니죠 여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이만큼 실행하면은 요 상황 변했고 그 여기서의 실행기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도 사이트 1이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실물 폴더를 만드는 행위예요. 말 그대로 실물 폴더가 생겼으니까요. 우선 여기까지는 따라해 보시죠.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세요.
사이트 1 말고 이름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는 꺼도 됩니다. 사실 이제 SQL YOG만 가지고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MySQL은 DB가 아니었죠. 그렇죠? MySQL은 DBMS가 좀 더 올바른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MySQL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MySQL인 거지, 이거에 뭐 특정적인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MySQL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DB를 관리하기 위한 툴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얘네들이 DB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DBMS를 쓰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관리 프로그램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관리 프로그램이다인데, 우리는 DB를 매우 많이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 데이터베이스의 개수 자체가 애초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생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어쩌고 하면은 그냥 계속 폴더가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MySQL의 관리 목록에는 얘는 관리자인 거고, MySQL 또 인포메이션 스키마 또 뭐 퍼포먼스 스키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사이트 1이라는 놈, 얘네들은 DB가 되는 거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해되시죠?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가 MySQL인 거고요. 이 안쪽에 뭐 아티클, 멤버 이런 식이에요. 얘네들은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그러니까 DB가 좀 더 큰 개념이고, 얘를 하나 파봤을 때 각각의 테이블들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MySQL 보시면 지금 아니지 use MySQL use MySQL show tables 하면은 뭐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컬럼 스타츠 컬럼스 디브 DB 이벤트, 여기 보이는 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지금 얘네들은 테이블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큰 개념인 거고, 그 안에 각각의 테이블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공간은 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은 엑셀 파일 하나하나였으니까요. 데이터를 실제로 기입하는 곳이죠. 여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는 DB는 그냥 테이블 이름이 DB인 거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아티클 테이블, 뭐 멤버 테이블 이런 놈들이 들어온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뭐 삭제를 한다, 뭐 수정을 한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테이블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될 거라는 거. 저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테이블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얘도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데이터는. 그죠? 그래서 복수개의 행과 복수개의 열로 어떠한 표가 나올 거고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한다라는 게 엑셀의 사용 이유였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맨 위에 있는 거 또는 뭐 맨 왼쪽에 있는 거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들을 위한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놈들이었고요. 엑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어떤 표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죠. 그렇죠? 대신에 얘는 이제 사용법이 좀 간단한 편이에요. 당장 지금 저도 엑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엑셀 당장 쓰라고 하면은 그냥 대충 뭐 여기 정리해놓고 뭐 데이터 몇 개 기입해놓고 뭐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하고 표 만들고 뭐 테두리 좀 더 굵게 하고 이 정도? 그게 다예요. 근데 당장 쓸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다 UI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안 되면 뭐 구글링 해가면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떤 그냥 산학동호회 회장이라서 회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쭉 기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원의 번호, 뭐 이름, 나이, 성별, 뭐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쭉 정리해서 그냥 저장하고 들고 다니면 돼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가 뭐 메타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방금 제가 말한 뭐 번호, 이름, 나이, 주민번호 좀 그렇고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주소까지 썼어요. 여기 한 줄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회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그 아래쪽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기입이 자동이 아니죠. 그죠? 제가 여기다가 그냥 뭐라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행위를 여기서는 좀 더 깐깐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번호, 뭐 이름, 성별, 뭐 전화번호 라고 제가 틀을 잡아놨다면은 이 아래쪽으로는 그냥 이거에 대한 회원들의 정보들을 쭉 적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이제 회원들 한 명 한 명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보죠. 1번이에요. 얘는 뭐 이철수고 남자고 010 어쩌고요. 010 어쩌고 저쩌고. 얘는 2번이고요. 뭐 김경민이고요. 여자고요. 010 어쩌고 저쩌고요. 얘네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했었고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로서 총 사람 2명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 거였죠. 그쵸? 이 데이터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들, 메타데이터. 여기서는 잠깐만, 이게 만약에 이게 없대요. 잘라내기 어떻게 하지? 딜리트? 그냥 이렇게만 있대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대충 사람이라면 이게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나마 알겠죠, 얘는. 아, 이 열은 번호에 관한, 이 열은 이름에 관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 테이블, 다시 이 엑셀 파일을 하나의 테이블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틀이 잡혀져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기입이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테이블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빈 깡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애초에 만들 때 이런 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자, 번호를 입력하기로 했어요. 이 열에는 1번 회원이고 2번 회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2번 회원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글로 2번이라고 썼어요. 이래도 사실 사람은 볼 수가 있죠. 2번 회원이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테이블을 짤 때는 테이블을 짠다, 뭐 테이블을 설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테이블을 짤 때는 이 번호라는 이 메타데이터에다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부터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진짜 숫자만 넣겠다라고 했으면은 얘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를 넣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ySQL의 테이블들 보시면 미리 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게 테이블들을 까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미리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예시들이라서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 테이블들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부터 해서 타입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을 거며, 뭐 PK, 널, 난널, 뭐 아니면 언사인드 이런 거, 또 뭐 그냥 아무거나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거 얘 같은 경우는 쇼테이블스를 실행을 하면은 없겠죠, 당연히. 사이트 1이 어디 갔냐, 사이트 1 테이블 까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있잖아요, 이만큼. 얘네들은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한테 제공이 된 거고, 사이트 1 같은 경우는 방금 만든 DB잖아요.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테이블 설계부터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방금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까보면은 MySQL이나 퍼포먼스 스키마 같은 PHP 어드민 이런 애들은 뭐 안에 뭔가 있지만, 사이트 1에는 딱히 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녀석들을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조차 명령어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만약에 create database site 1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에러 나겠죠. 이미 있는 놈이니까요. 그죠? 이 상태에서 show tables 하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사이트 1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럼 테이블들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죠? use를 여기까지 했으니 테이블들을 사이트 1에 있는 테이블들을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을 create 테이블이에요. 이번엔 create 테이블
아티클이라고 합시다. 아티클은 게시글이란 뜻이고요. 얘는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엔터를 눌러주시고 탭 버튼을 누르면 이거 아까 그 도구에서 환경 설정했던 거 있잖아요. 4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탭 버튼 하나당 4칸.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타이틀 이랑 바디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따로 쓰기로 한 기능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액티브로 감싸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는 뭘 만든 거냐면은 타이틀 바디에 메타데이터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는 거는 그 나중입니다.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대충 맞잖아요. 타이틀 쓰면 되는 거고 바디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도 정해줘야 돼요. 뭐가 얼만큼 들어갈지. 여기서 차는 캐릭터라는 뜻으로 문자라는 뜻이고요. 문자 100개? 문자 100개? 이거 뭐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얼만큼 쓸 것인가인데 이게 알파벳은 100자가 맞을 거고 한글은 좀 더 쓸 거예요. 왜냐면 조합되는 게 있어서. 이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성공을 했고 create 테이블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디 됐냐면 지금 사이트 1에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1에 테이블을 까보면 아티클 테이블이 생겼고요. 보시면 타이틀이랑 바디가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봐도 하나 생겨 있겠죠. 쇼 테이블스를 지금 사이트 1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베이스 여기 정도가 될 거고 데이터 베이스 생성 데이터베이스 선택 얘는 테이블 보기이지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해야 함이 하나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테이블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석을 남기는 방식이 있어서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로 감싸주시면 돼요. 슬래시와 에스터리스크로 이루어진 이 녀석들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얘네들은 무시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뭐 딱히 없어요. 이게 실행된 건데 테이블스 보시면은 실행이 안 됐어요. 이거 아까 그냥 갖고 있던 거예요. 얘는. 주석 처리인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하시면은 주석 처리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딱히 되지 않았어요. 컨트롤 시프트 C를 해제하고 싶으면 그냥 똑같이 선택한 다음에 다시 눌러주시면 이 아니라 정말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U인가? 컨트롤 시프트 K? 아닌데 SQL 단축키 SQL IMG 컨트롤 시프트 탭 컨트롤
뭐지? 컨트롤 시프트 이런 거 뒤져보면 돼요. 그냥 YOG 단축키 같은 거 컨트롤 시프트 C 코멘트구나. 코멘트고 코멘트 제거 컨트롤 시프트 R이네요. 컨트롤 시프트 R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C와 컨트롤 시프트 R 그때 뭐 그냥 샵으로 다 통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테이블 생성까지 한 거고 테이블의 모양은 여기 까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이거 까보시면 되는데요.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아티클 테이블이 있어요. 사이트 1 DB 안에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뭐라 그래요? 간단하죠. 이미 있다잖아요. 이미 있는 건 또 못 만들어요. 겹치는 거예요. 겹쳐서 못 만든대요. 지금 여기까지는 따라해 보시죠. 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뭐 만약에 MySQL 선택한 다음에 create 테이블 하면 MySQL의 아티클 테이블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엑셀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셀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용하기에 좀 편한 그냥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엑셀 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데 그거를 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DBMS, DB 관리하려고 만들었으니까요. DB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쓰고 있는 거랑 뭐 의미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얘는. 그래서 DB는 그냥 폴더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실제로도 폴더로 생겨요. 여기 봤잖아요. 실제로 폴더인 거고 그 폴더를 관리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DBMS로. 네. 별다른 게 없어요.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애초에 테이블은 그 폴더 안쪽에 있는 엑셀 파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처럼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좀 더 원론적인 부분 테이블을 왜 써요? 테이블을 왜 써요? 여기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삭제하려고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데이터들이 DBMS에 들어간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만든 데이터가 DB에 들어간다 이건 너무 좀 범위가 넓은 말인 거죠.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테이블에다가 넣겠다 이거는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요. 테이블을 잘 골라서 넣는 행위를 할 건데 테이블에다가 넣으려면 일단 테이블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 인 거고요. 실제로 값을 넣어보죠. insert into article set 타이틀은 제목 1 바디 내용 1 얘는 뭐냐면 데이터 삽입 인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바디에는 백틱을 썼지만 저는 문자 데이터를 넣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싱글 쿼테이션
차이는 아시죠? 이거 뭐 더블 코테이션이랑 싱글 코테이션이랑,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더블이랑 싱글이랑.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뭐냐, 이 통합 문서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할 건데 이거 뭐 뭐로 하지? 바탕화면에다가 통합 문서 1이 아니라 디클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는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테이블 생성을 할 때 애초에 이거를 다 설계를 한 겁니다. 타이틀이랑 바디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내가 여기다가 제목 1, 내용 1 이라고만 썼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테이블, 즉 이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 때 타이틀, 뭐 바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지금 한 거는 요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거는 타이틀에 제목 1 넣겠다, 바디에 내용 1 넣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성공을 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별 잘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선 백틱을 썼고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를 썼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쉼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넣는 거 성공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1열에 적용이 됐고요. 1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은 그냥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내가 넣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엑셀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냥 보면서 넣었으니까. 그러면 자 보시면 요거 세로 고침 누른 다음에 테이블이랑 아티클 테이블 안에 넣었잖아요. 지금 인서트 인투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테이블을 보면은 뭐 데이터에 대한 구조만 나와 있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아까처럼 제가 이거 봤던 거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하고 싶으면 여기 아티클 테이블을 누른 다음에 F6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짰는지. 타이틀이라는 컬럼은 여기서 컬럼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요. 얘네 하나하나를 타이틀 컬럼, 뭐 바디 컬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백자, 뭐 캐릭터 백자, 타이틀 바디 이거 여기다 해놓은 거잖아요. 애초에 만들 때 한 글자당 길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은. 근데 지금 넣긴 넣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지금 한 번 더 눌렀거든요. 총 2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는 select all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shift 8 얘는 all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의미해요. select all from article 이만큼 선택해서 보시면은 2개가 들어가 있죠. 왜냐면 제가 얘를 2번 넣었으니까. 한 번만 넣었다면 하나만, 그러니까 한 줄만 써 있을 거고요. 저처럼 2번 얘를 실행을 했다면 2줄이 남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제가 all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컬럼명을 써주게 되면 타이틀만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바디를 써주게 되면 바디에 관한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틀과 바디를 보고 싶다 라고 해도 이렇게 나와요. 대신에 내가 여기다가 뭐 넘버에 관한 거, 이것도 뭐가 있냐, 이런 것까지 보고 싶다. 근데 이런 컬럼은 없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넘버 컬럼은 여기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얘는 일단 거 없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있는 컬럼 내에서 보고 싶은 내용을 까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올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순서도 뒤바꿔서 보여줘요. 이렇게 이 테이블 안에 뭐가 실제로 들어있는지. 근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지금은 이렇게 쓰나 차이가 없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들을 푸실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여기 문제를 열어보시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Ctrl A, Ctrl C를 하세요. Ctrl A, Ctrl C 한 다음에 뭐 이거 전에 거를 살려놔도 되고, 이거 전에 거는 뭐 메모장에 따로 저장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놓으신다던가 해도 되는 거고요. 그냥 전체 선택 전체 붙여넣기 Ctrl C 했었잖아요. 방금 거기서 Ctrl V를 하면은 이제 그냥 문제 상황이 됐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이거 전에 했던 거 남겨놓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애초에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거를 남겨놓는다고 해서 별로 피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Ctrl F구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한 줄 한 줄 쓰면서 그 한 줄 한 줄 선택해가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써야 되는데, 뭐 각각에 들어있는 이 녀석들 그런 거 그냥 복붙해서 이 얘가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초반에 외워야 되는 부분은 외우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순서대로, 웬만하면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순서대로, 내가 만약에 1번에서 막혔다 그럼 1번 물고 늘어지세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